이더리움을 32개 이상 보유한 지갑 주소수가 역전, 7월이 전환점 될 가능성, 비트코인 수익 지갑 주소수가 급증, 공매도 대극장이 곧 시작될까? 홍콩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널리 지지를 얻어 FRS 발행자의 면허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임. 연간 50% 수익률의 안정적인 투자가 오늘 저녁 시작됩니다. 비윈 플러스 1은 1년간의 재정 비밀번호를 열어줍니다. 폰지 사기에서 깨끗한 신분으로 조장팽은 탈중앙화 길에 방해 없이 나아갑니다. 자막 바이낸스 7주년 기념. People should be free to do whatever they want. 미국 SEC의 초록불 통과, 이더리움 생태계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요? 24시간 동안 재정 비밀번호를 손에 쥐어 같이 부자가 되어보세요. 7월 18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코인 시장의 24시간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SEC가 자산관리기관에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될 것이라고 알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5일 늦게 상장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 주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 주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더리움 상승 주기 동안 주소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이 주소 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중요한 이벤트가 가까워지면서 7월에는 약간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약간의 매수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더리움 가격의 긍정적인 신호이며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이더리움 ETF 상장까지 5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안정적인 총 시가총액은 1236억 달러에서 1242억 달러로 약 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중 안정적인 코인인 USDT의 시가총액은 1122억 달러에서 1729억 달러로 약 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USDC의 시가총액은 2억 달러 감소하여 39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전체 자금이 시장으로 크게 유입되지 않았으며 단기적인 긍정적인 감정이 외부 자금의 유입을 크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시장 내의 관망 자금이 소폭의 매수 보충을 통해 가격 반등을 일으켜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의 수익성 주소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격 추세와 수익성 주소수의 관계입니다. 이전 64천 달러 부근의 수익성 주소수는 여전히 현재 64천 달러의 수익성 주소수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최근 신규 자금과 사용자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수익 상황이 이전보다 좋지 않다는 것은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고 탈출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니며 시장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가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주기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블록체인 및 채굴 업계에서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콩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가상화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홍콩 정부는 계속해서 홍콩을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으며 명확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여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분야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이 산업과 현실 화폐 교환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홍콩 금융관리국과 홍콩 모두는 최근 2개월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공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정보는 올해 2월에 마감되었으며 시장 참여자, 산업협회 및 전문기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총 108통의 의견서를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홍콩 재정경제부와 홍콩 금융감독국은 지역 안정화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결론을 발표했으며 안정화폐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가 제안된 감독 요구사항과 시행계획에 일반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초기 법안 제안을 추진하며 홍콩의 주요 안정화폐 FRS 발행자들을 위한 새로운 감독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모든 FRS 발행자가 홍콩 금융감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홍콩 금융감독국은 홍콩에서 일관된 가상자산 감독 틀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감독 기관들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언제나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법정통화 안정화폐의 유동자산 총액을 지지하며 이는 안정화폐의 안정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인정받았습니다. Try to see what is the better regulation we can put in place to ensure that this sector can grow in a responsible and sustainable manner. 홍콩은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나 금융도구로 보지 않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며 관련 활동과 리스크 수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합니다. 홍콩의 감독기관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두 날 전 홍콩 증권 및 선물거래 감독위원회는 라이센스 없이 운영 중인 15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경고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홍콩은 합법적 규제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안정화폐의 법률 제정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게임 규칙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매번의 하락과 진동이 새로운 기회를 낳습니다. 현재 시장은 대폭 하락 후 안정을 찾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신호와 일치하여 상승 기분이 능소봉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쥐고 다가오는 부의 축제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좋은 기회는 우리의 안정화 기간 아비트리지 프로젝트인 비와인서 제공됩니다. 기간 아비트리지는 현물 매수와 동시에 계약을 통해 현물의 하락 리스크를 상쇄하고 자금 비율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이 안정적인 수익은 전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과거 8회의 필승 수익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모두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필승을 오랜 기간 동안 검증했고 매우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새로운 필승 제품 플러스 1을 출시했습니다. 배윈 11회 안정투자는 10일 동안 4,007초 월탄 CDS-단사 3가 9G 이후에 자금을 조달한 후 배윈은 첫 해기간 안정금융상품 비윈 플러스 1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총 금액은 500캔천 우이며 각 투자 주소의 최소 투자 임계값은 1,000원 유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이 없습니다. 20%의 인출 조건에 연평균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예상되며 중간 거래자의 이윤이 없습니다. 비윈 플러스 1은 베이징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에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출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저희 회원들은 11회의 필승을 따라왔으며 필승의 전략에 대해 상당히 익숙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바트리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필승은 작년에 저희가 추천한 프로젝트로 2017년 코인 시장에 진입하여 2021년에 회사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이낸스 천군 대전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의 규정 준수 웹3 기업으로서 엄격한 자산 관리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아바트리지 전략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고객과 기관에만 적용되며 소액 투자자는 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 끝에 필승팀은 저희에게 초록불을 밝혔고 매번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들의 이익을 미리 보장하기 위해 이 새로운 연간 상품을 특별히 출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의 라이브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주세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중문판이 바이낸스의 폰지 사기 비난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그 말은 빈말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열기를 타고 미니 이더리움 ETF를 발행하면서 이 ETF는 자본의 새로운 인기 아이템이 될까요? 2022년 7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곰시장 상태였고 비트코인 가격은 18,000에서 19,000달러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중문판은 250호 표지 이야기에서 바이낸스의 창립자 조창펑을 주요 인물로 삼아 깊이 있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바이낸스 설립 이후 많은 논란에 휘말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표지 제목 조창펑의 폰지 스키마는 매우 주목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바이낸스가 7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블룸버그 중문판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블룸버그 중문판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중문판 제250호 잡지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근거 없는 표지 제목을 발표했으며 이 기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잘못된 비난이 철회된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중문판의 공개적인 사과와 공정을 되찾음에 이어 최근 몇 달간 바이낸스는 다른 사건에서도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법관은 미국 SEC가 BNB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한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I think just because a group of businesses, centralized exchanges, gets regulated, doesn't mean that we remove the ethos of decentralization. So in a decentralized world, there will be pockets of people that people should be free to do whatever they want. 맞습니다. 한 기업이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탈중앙화 사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난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에 중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산업에서는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으로 나아가며 이는 산업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추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는 딱 비난체의 7주년 기념이었는데 비난체는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여러 논란에 직면해왔지만 현재도 거래소의 주요 위치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회사들이 여러 번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점점 더 많은 진실과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암호화폐는 속속 해체되고 있으며 조장창 등 구체적 인물들을 통해 공개로 볼 수 있습니다. 비난체와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경험한 후에도 점점 더 나아가며 재난 후의 삶과 같은 안정적이고 넓은 시각을 보여줍니다. 미국 SEC가 이더리움 ETF의 첫 단계를 승인한 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가격이 0.0445에서 약 0.05로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 즉 한 개의 이더리움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코인의 수량은 이더리움에 더 유리한 높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비트코인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근의 다양한 소식으로 인해 이더리움 ETF가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될 것으로 확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가장 확정된 사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시간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의 상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큰 몇 가지 분야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초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레이어 2 생태계 토큰은 최근 7일간 2%에서 8% 사이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LSD 생태계 토큰은 최근 7일간 6%에서 20% 사이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디파이 생태계 토큰 중에서 최근 7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은 MKR이 30%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 SEC 공식 웹사이트의 최신 공식 문서에 따르면 SEC는 정식으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이더리움 미니 ETF 상장을 승인하고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및 프로셰어스 이더리움 ETF 주식 관련 규칙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블룸버그의 고급 ETF 분석가 제임스 세파스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니 이더리움 ETF가 시장에서 다른 ETF 제품들과 동시에 등장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올해 1월 미국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 ETF 발행 자격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올해 얻은 뛰어난 성과는 이더리움 ETF에 대한 시장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성과가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더의 시장 유동성이 낮고 이더를 보유한 거래소가 거의 모든 이더 재고를 지원하고 있어 수년간의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기관 수요가 급증할 때 이더의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로의 몇 가지 토큰 외에도 이더리움과 경쟁 경로를 형성하는 생태계는 상승세를 경험할 것입니다. 투자할 경우 주요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소액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OK 속보 뉴스입니다. 카이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 강국이자 세계 암호화폐 분야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한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ther.fi 재단은 현재 및 미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공지를 발표했으며 이는 ETHFI 토큰의 유용성, 시장 동향 및 사용자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톤 생태계의 게임 픽셀버스가 픽셀차인을 출시하며 톤 블록체인과 게임을 결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IXFI 토큰은 7월 18일에 상장되며 이후 픽셀차인 테스트넷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발표에서 앞으로 몇 달 내에 다중 모달, 라마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유럽 규제 환경 때문에 EU 내에서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라스노드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의 1일 체인상 거래량은 약 464억 달러로 미사 및 마스터카드와 같은 전통적인 결제 처리 업체를 초과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OKX 웹3 지갑은 이제 톤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앱 및 플러그인 모두 톤 메인넷의 온라인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수동 설정이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톤으로 전환하여 해당 토큰 관리, 송금 및 생태 DAPP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OKX 웹3는 향후 TON 관련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TON 생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OKX 웹3 지갑이 공식적으로 100개의 인기 있는 공공 체인에 접속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저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